그러나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 황실의 간택 절차를 무시하고 일본행을 서둘렀다. 親日的な朝鮮を作るための将来的な構想として、陸軍も重要な存在として伊藤はやはり意識した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でそれは昔日本では人質という戦国時代にありまして、要するにそういう有能な武家の息子とか娘を自分の家に連れてきて育てたりするという慣行がありますので、そうしたものが伊藤の中には少しはあ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し、またヨーロッパなどでも王室がですね、政略結婚的に、縁組が進んだという例もありますので、そんなことを伊藤は頭の片隅には持っていたとは想像できますね。 조선을 떠난 지 열흘 후 영친왕 이은은 일본 땅에 첫 발을 내딛었다. 대한제국의 황태자가 된 지 4개월 만에 이국 땅에 홀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영친왕이 도착한 다음 날, 이토 히로부미는 영친왕의 유학을 성공시켰다는 이유로 일본 천황으로부터 쌀 200가마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받았다.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흡수 말살시키려는 일제 침략의 방법과 형태는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신문명 유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당시 10살의 어린 소년이었던 영친왕을 일본으로 직접 데려가 실질적인 볼모로 삼았는데요. 이는 대한제국의 황태자를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교육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문사학 학습원. 당시 국내성 관할이었던 학습원은 일본 황족들과 귀족 자제들을 위한 학교였다. 현재 가쿠슈인 대학교로 전환된 이곳 자료보관센터에서 영친왕의 일본 유학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雑見録です。入学名簿があります。あと学生名簿があります。 당시 학습원 교무일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영친왕은 황태자가 아닌 왕세자의 신분으로 학습원에 편입학됐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날 서무일지 기록에는 학습원에서는 이은 전하라고 칭하여 존경할 것을 명시해 호칭과 대우 문제를 분명히 했다. 1910년 강제로 한일 병합을 이뤄낸 일제는 대한제국 황실의 처우에 대한 법령을 발표했다. 왕족이란 계급을 만들어 대한제국 황실을 일본 천황 밑에 가계의 이왕가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으로, 순종은 창덕궁 이왕으로 강등됐다. 영친왕 역시 황태자에서 조선 이왕가의 왕세자로 대우가 격화됐다. 대한제국의 황실을 일본 황실에 궁극적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외형조는 하나의 집안이 되는 걸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그냥 황실로서는 훨씬 지위와 역할이 떨어지는 이 왕궁관을 새로 만드는 점에서는 역시 차별이 있는 것이죠. 황실과 그다음에 화족 사이에 애매모호하게 끼어서 넣었던 것이 바로 그 일종의 대한제국 황실 편입시키기였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일본 방위성. 1945년 패전 때까지 일본 육군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다. 군국주의로 치닫던 당시 일본은 영친왕을 육군 중앙유년학교를 거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시켰다. 일본 천황가의 황족은 황족 신일영이라고 하는 법령에 따라 군인 신분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왕족인 영친왕은 물론 의친왕의 아들 이건과 이우 역시
일본 육사를 거쳐 일본군 장교의 길을 걸어야 했다. 그 메이지 시대 때 황족의 경우는 황족 남성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군인의 길을 가도록 의무지어져 있었고, 천황이나 천황이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태자의 경우도 군인 장교, 특히 이제 육군 장교, 해군 장교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일환에서 왕공족, 특히 영친왕 이윤의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이강이라든지 이후 같은 경우도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일본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육사에 재학 중이던 1916년 영친왕의 결혼 계획이 급작스레 발표됐다. 영친왕비로 이본궁 방자가 내정됐다. 이 방자의 내정 배경엔 조선과의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 이 방자는 일본 천황의 친족인 아버지와 임진왜란 때 조선 침략에 앞장섰던 가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당사자인 이 방자도 조간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자신의 약혼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할 만큼 깜짝 발표였다. 8월 3일 아침 별장에서 무심히 신문을 집어든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왕 세자 전하의 사진과 나란히 있는 것은 틀림없는 나의 사진이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영친왕을 황태자로 내정했을 때부터 인질 정책과 함께 혼혈 정략 결혼을 추진해왔다. 대한제국 황실을 없애기 위한 이토 히로부미의 구사는 1909년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 처단된 뒤에도 그의 정치적 후계자인 데라우치 조선 초대 총독에 의해 계속 진행됐다.でもう寺内の時期になりますと日韓併合と伊藤より過激な形で、朝鮮を日本の従属属国にしようという動きになっております。そういった中でやっぱり李金さんの結婚相手は日本人にして、そして日本と韓国の融和をさらに深めて、それは同等ではなくて日本がやはり主体となってゆく融和関係を作ろうとしたことは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そのために韓国の従来の婚礼の形式とかあるいは買っていた婚約者の方とかは全く無視された形で日本の政策として使われてい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 이들의 정략 결혼은 철저하게 내선 일체의 상징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조선과 일본의 유대를 굳건히 하고 일반 백성에게도 교훈이 된다는 천황 폐하의 뜻이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영친왕이 일본 황족 여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의 민초들은 분노했다. 명동성당 입구엔 눈에 띄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친일파 이완용을 처단하려 했던 이재명 의사를 기념하는 비다. 1909년 겨울 명동성당 앞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에 참석하고 나오는 대한제국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을 22살의 청년 이재명이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자신이 친일파 이완용을 죽이려 했던 이유를 8가지로 나누어 밝혔다. 그 가운데 4번째로 꼽은 이유가 바로 영친왕의 인질 정책과 정략 결혼에 관련된 것이었다. 네 번째 죄는 어린 황태자 전하를 일본에 보내고 일본 여인에게 결혼시키려 했음이니 이는 황태자의 어린 정신을 뒤바꾸어 놓아 장래에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려 한 것이니 가히 죽여도 마땅하오. 어린 영친왕을 인질로 잡고 혼혈 결혼을 주도했던 일제와 친일파를 향해
분노를 숨기지 않았던 이재명은 체포된 이듬해